안녕하세요. 국풍 2000 좌동원 친구들. 문법 특강 12강 의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문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의문 세 번째 시간에는 의문 변동의 그리고 의문과 의문 변동의 실제를 잘 풀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조금 할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접근하는 조금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오늘 2강 스탠다드하게 외우고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풀이가 없습니다. 기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대신 조금 지겨울 수 있는데 잘 필기하면서 암기도 하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의문 변동. 자, 의문 변동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발음기호라는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발음기호 안에 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쓴 것, 글씨로 쓴 것을 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튀었네요. 포기가 아니고요. 표기라고 그래요. 이 표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의문 변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로 다루는 거예요. 물론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의문 변동에 의해서 활용하거나 할 때. 자, 그럴 때는 표기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문 변동은 어떤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 말을 조금 더 볼게요. 어떤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라는 거는 앞뒤 의문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의문이나 뒤에 의문을 무언가를 만나면,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평소에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친구, 저 친구만 만나면 빡쳐. 갑자기 내가 악마가 돼. 그죠? 자, 그때 내가 어떤 의문이고요. 그 다른 친구는 환경에 따라죠. 그리고 내가 악마가 되는 이 악마는 다른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의문 변동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나타내 볼게요. 네. 자, 둘 다 A와 B라는 의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A, 다른 의문이 환경에 따라가 B,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거꾸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게 어떤 의문이고 앞에 있는 게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놈이 바뀔 수도 있고 뒤에 놈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가볼게요. 자, 교체는 자, A가 B를 만나서 C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가 될 수도 있어요. 교체해서. B가 A를 만나 C로 바뀌는 거. 그렇게 되면 AC가 되겠죠?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도식화하는 거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돌려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냥 쭉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자, 축약을 가볼게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근데 한번 들으면 알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축약은 A와 B가 만나 C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을 만나서 합쳐져서 C가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원래 있던 의문 두 개가 die,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됐죠? 원래 있던 의문 두 개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탈락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초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축약과 탈락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이랑 탈락을 구분하는 문제가 내신 문제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탈락을 한번 볼까요? 자, A와 B가 만나서 A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B만 살아남죠? 자, 그러면 축약과 탈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요, 이거예요. 자, 탈락에서는 한 놈이 죽으면 한 놈은 살아남아요. 그죠? 한 놈이 살아남아요. 하지만 축약에서는 두 놈이 다 죽고 새로운 놈이 생겨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첨가는 A와 B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만나서 ACB가 되는 것이다. 넘어갈게요. 자, 실제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체의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음절 끝소리, 음절이 뭔지 알죠? 음절은 발음 기호 안에 있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예요. 자, 표기상에서는, 그러니까 글자로 썼을 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받침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발음 기호 안에서는 대표음 그, 느, 드, 르, 무, 브, 으로 바뀌어서 써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발음 기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네. 끝소리라고 했죠? 네. 요 놈은 우리가 요 동그라미랑 달라요. 요 동그라미는 우리가 틀리라고 그랬죠? 네, 가발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의문이 아니에요. 가짜 의문이에요. 가짜 의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응은, 네, 요 이응은, 응이에요. 응. 네, 받침 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응.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거를 뭐 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굳이 여기다가 뭐라더라? 그녀 다리 뭐라고? 왜? 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느드르브브까지는 그냥 우리 한글 자음 순서랑 똑같죠? 거기에 응이 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거를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랬더니 가느다란 명박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가느다란 명박이 라고 하면 응이 없죠. 이에서는 틀리만 있어요. 예,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외우고 싶다면 가느다란 명박잉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복잡하게 오히려 다른 말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역부터 비읍까지 그리고 이응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실제 사례들을 봅시다. 박, 부엌, 낫, 닷, 앞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얘들은 발음이 네, 박, 부엌, 낫, 닷, 앞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의문이 두 개가 아니에요. 쌍기역 끄라는 네, 된소리 의문 하나입니다. 요 하나가 기역으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 크가 또 그로 바뀌었어요. 즈가 드로, 츠가 드로, 그리고 프가 브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침 소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받침의 발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말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왼쪽에 적었던 것처럼 뒤에 뭐가 없는 경우예요. 그거를 말끝, 단어의 끝, 네, 어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말에서는 당연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자음합. 자음합도 마찬가지예요. 자음합이라는 거는 이 뒤에 자음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올 수 있을까? 박도 이러면 네, 자음이 왔죠? 뒤에. 그죠? 받침 다음에 자음이 왔다는 거예요. 부엌도 자음이 왔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 다음 실질 형태소인 모음. 네. 실질 형태소인 모음.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부엌, 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일이라는 명사죠. 자, 그때에도 크가 그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얘를 부엌으로 다 드러났는데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어말에서는 부억, 그리고 자음합 도 앞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부억, 기억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앞이라는 네, 실질 형태소 명사 앞에서도 크가 그로 바뀌어서 연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비어있는 요 비어있는 틀니를 없애버리고 채우로 가는 거를 연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채우로 가는 걸 연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연음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말, 자음합, 실질 형태소인 모음 앞에서는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 형태소인 모음 앞,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조사, 어미, 접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조사, 어미, 접사. 조사나 어미, 접사. 여기 부어키의 이는 조사죠. 네, 이렇게 조사, 어미, 접사. 이면서 모음. 요건 비어 있으니까 바로 모음이 왔죠? 네, 요 동그라미 이거는 틀니에요. 비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모음이 왔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걸 간혹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요 놈이 요 받침 다음에 바로 왔다는 거예요. 왜? 얘는 없는 놈이니까. 이해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네, 요 키읔을 그대로 연음시킵니다. 그래서 부어키가 돼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부어클, 부어글이 아니에요. 부어클, 부어캐서, 그죠? 부어클, 부어캐서, 부어키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그래요. 된소리 대기, 경음화. 자, 경음화는 경우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라 필기를 하면서 외우도록 하세요. 가볼게요.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제일 자주 써요. 띵. 네. 자, 음절 끝이라는 거는 받침을 말하는 거죠. 받침, 뭐 뒤의 뭐가 뭐로 발음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자, 음절 끝 뭐 뒤의까지가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 무엇이 무어가가 어떤 의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로 발음되는 것은 그 변화된 의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세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세 단위로 나누어서 의문 변동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음절 끝 그드브 그랬죠. 그드브 아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는 그드브 말고도 느, 무, 르, 응, 느, 르, 무, 응 이라는 울림 소리들 4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요 그드브는 안울림 예사 소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 있는 7개 중에서 안울림 소리 3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드브 뒤의 그드브스즈가 끄뜨뿌스즈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네, 국수. 그러면 그 뒤에 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국수. 묻다는 드 뒤에 또 드가 있네요. 묻다. 돕지는 브 뒤에 즈가 있네요. 그러니까 돕지. 쉽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실제 문제로 나올 때는 요 놈이 참 많이 나와요. 요 부분 경음화를 가지고 문제 나올 때는 요 두 번째 규칙이 그 함정이나 답으로 많이 나와요.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뭐뭐 끝소리 뒤의 뭐뭐 뒤의 까지가 환경이에요. 뭐뭐가 어떤 음운 뭐뭐로 발음되는 것 바뀐 음운 됐죠? 자, 그러면 환경이 어떤 환경일 때냐? 자, 용언의 어간 됐죠? 용언의 어간 뭔지 알죠? 예, 어간은 자, 다로 끝나서 사전 찾을 말들 있죠. 동사나 형용사. 다로 끝나면서 사전 찾을 말에서 다를 뺀 부분이에요. 먹다에서는 먹, 놀다에서는 놀,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먹다의 끝소리 받침은 기억이죠. 놀다의 끝소리 받침, 어간 끝소리 받침은 리을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용언, 어간, 끝소리,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됐죠?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 뒤에 이번에는 그드스즈가 브가 왜 빠졌느냐? 네,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오거나 뭐 접사가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미가 주로 올 때 부로 시작하는 어미가 거의 없어요. 부로 시작하는 어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 찾아보면 그드스즈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 그드스즈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환경이에요. 용언,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서 그드스즈가 끄트스즈 된 소리가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둡니다. 자, 볼게요. 이 부분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안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기를 안따 할 때 안따예요. 이건 사전 찾을 때 안따를 찾을 거죠. 네, 그래서 다를 뺀 안까지가 용언 어간이에요. 그러면 끝소리가 니은이네요. 그래서 안따 발음이 나요. 자, 감지도 마찬가지죠. 사전 찾을 때 감따를 찾죠. 감다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다를 뺀 감까지가 어간이고요. 끝소리는 미음이네요. 그러면 발음은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나는 그 문제를 안다. 이거 제일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나는 그 문제를 안다의 안다는 안 따로 발음되지 않죠. 왜 그런가요? 자, 사전 찾을 말을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 문제를 안다의 안다는 사전 찾을 때 그렇죠. 알다를 찾죠. 알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까지가 어간이고 리을이 탈락한 후에 니은과 다가 붙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용언 어간 끝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 아니라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음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피동사동 전미사 기가 있는 경우에 됐죠? 그 경우에는 된 소리가 되지 않아요. 감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다가 아니라 감기다. 그죠? 감기다. 자, 감기다. 부산말로 하면 감기다 하면 사동이 되고 감기다 하면 피동이 되는데 서울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나 싶을 거예요. 부산 친구들도 요즘은 성조를 많이 안 쓰니까 구분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네, 피동사동 전미사 기는 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아마 보기로 구성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죠? 미리 조금 한번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문법 지문이라든지 혹은 보기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3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자, 뭐뭐 앞말의 끝소리 뭐 뒤의까지가 환경이에요. 환경. 그 다음 뭐뭐가 어떤 의문 뭐뭐로 발음 바뀐 의문. 됐죠? 자, 한자어 앞말. 한자어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되게 많죠? 네, 한자어. 그러니까 앞글자도 한자, 뒷글자도 한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앞글자, 앞말의 끝소리 리을. 됐죠? 한자어인데 앞말 끝소리가 리을일 때 그 뒤에 그드브스즈가 끄뜨브스즈로 발음되는 것. 됐나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 한자어들이에요. 갈, 등, 일, 시, 발, 전 다 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앞말 끝소리를 봤더니 모조리다 리을, 리을, 리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 갈등, 일시, 발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뭐뭐 길게 되어 있네요. 뒤의까지가 환경, 뭐뭐가 어떤 의문, 뭐뭐로 발음, 바뀐 의문 됐죠? 자, 그럼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관형, 사형, 어미. 자, 을이나 리을 됐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먹을 앞에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먹을 을이 붙고요. 갈, 가다에 가에 리을이 붙는 경우 이렇게 받침이 어간에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리을이 붙죠. 어쨌든 이 을이나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의 그드브스즈가 끄뜨브스즈로 발음되는 것 가볼게요. 먹을 것 하면 그쵸? 샘은 먹다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먹을 것 하면
것으로 발음되죠. 그런 거예요. 할 것 마찬가지죠. 할 것. 네. 것의 받침도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갈대. 나 갈대가 없어. 그렇게 발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갈대. 됐죠? 자, 그래서 간혹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할 때 정확한 표기는 갈 때까지 가보자. 야, 니 진짜 갈 때까지 갔네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갈 때까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발음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발음 때문에 헷갈려서 갈 때까지 이렇게 두 번째 거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아니에요. 네. 갈 때까지 가보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동화입니다. 자, 3강에서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 특히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진행할 테니까 열심히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동화는 비음화와 일단 유음화가 있다. 물론 모음 동화도 있긴 있는데 모음 동화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걔들은 뭐 핵교 뭐 이런 거예요. 핵교. 학교를 핵교라고 하는 경우, 뭐 당기다를 댕기다라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일단 표준 발음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자음동화부터 가볼게요. 자음동화에는 비음화, 이음화가 있어요. 자, 비음화는 우리 비음 알죠? 무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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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코 반, 입 반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코를 막으면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죠? 무무무, 무무무, 응응응.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음화는 뭐냐? 말뜻을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음이 뭐 있었죠? 네, 무느응, 느무응, 뭐 상관없어요. 그죠?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물, 밥물, 닿는 발음해보면 국물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가 응이 됐어요. 비음하네요. 밥물, 브가 뭐가 됐네요. 비음하예요. 닿는 드가 느가 됐네요. 비음합니다. 그래서 비음이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이 됐어요. 그러면 비음하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재밌게 어떤 경우에 비음화가 무조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은 3강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자, 여기서 환경이 뭐였죠?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 비음이 있어요. 그죠? 네, 뒤에 보면 다 비음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오늘은 비음이 아닌 놈이 그냥 비음이 됐다. 요것만 기억을 할게요. 넘어갈게요. 유음화예요. 유음화. 유음화는 똑같겠죠? 예, 유음이 아닌 자음이 여기서는 니음밖에 없어요.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은 뭐밖에 없죠? 리을밖에 없어요. 유음, 리을이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유음화가 일어나요. 신라, 설날. 됐죠?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오늘까지는 외웁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자, 동화의 종류예요. 동화의 종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에 따라 얼마나 동화가 되느냐.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가 있어요. 완전 동화는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 동화는 성질만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비음으로 된다든지 유음으로 된다든지. 유음은 근데 보통 유음은 리을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아지는데 어쨌든 자 비음의 성질만 갖고 됐죠? 비음의 성질만 갖고 똑같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밥, 물은 비읍이랑 미음이 만났죠? 그랬는데 밥물이 됐으니까 미음이 됐어요. 환경이랑 바뀐 어떤 의문이 바뀐 의문이 똑같아졌죠. 그죠? 다시 환경이랑 바뀐 의문이 똑같아졌어요. 환경이랑 바뀐 의문이 닿는에서도 똑같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아진 걸 완전 동화. 별로 안 어렵죠? 이번에는
환경이랑 바뀐 의문이 국물은 똑같아지진 않고 비음이라는 점에서만 같죠? 종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랑 바뀐 의문이 똑같아지진 않고 비음이라는 점에서만 같아졌습니다. 불완전 동화예요. 넘어갈게요. 자, 방향에 따라. 자, 누가 이기느냐 이걸 생각하세요. 힘센 놈은 안 바뀌겠죠? 힘 약한 놈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앞에 놈이 힘이 세면 순행, 뒤에 놈이 힘이 세면 역행. 둘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상호예요. 됐죠?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 놈이 힘이 세서 뒤에 놈이 바뀌면 순행, 뒤에 놈이 힘이 세서 앞에 놈이 바뀌면 역행. 둘 다 힘이 비슷해서 조금씩 바뀌면 상호예요. 됐나요? 칼날, 앞에 리을이 힘이 세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이 됐죠. 종로, 앞에 응이 힘이 세서 뒤에 리을이 니은이 됐죠. 이런 경우가 순행이에요. 역행동화는 국물, 뒤에 미음이 힘이 세서 앞에 기역이 응이 됐죠. 닿는, 뒤에 니은이 힘이 세서 앞에 디귿이 니은이 됐죠. 신라, 뒤에 리을이 힘이 세서 앞에 니은이 리을이 됐어요. 역행이에요. 상호동화예요. 상호동화는 백로. 보세요. 앞에 기역도 응까지 가줬고요. 바뀌어줬고요. 뒤에 리을도 니은까지 바뀌어줬어요. 둘 다 바뀌었죠? 상호. 섭리, 앞에 비읍이 미음으로,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줬죠? 상호동화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구개음합니다. 구개음화. 자, 구개음이 아닌 자음. 자, 구개음은 입천장 소리를 말해요. 입천장 소리. 우리가 자음 표를 우리가 배웠을 때 센입천장 소리가 있었고 여린입천장 소리가 있었죠. 네. 그래, 그 센입천장 소리와 여린입천장 소리가 경구개음, 연구개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개음이 아닌 자음, 디귿과 티읕이, 자, 그냥 이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튀어요. 태블릿이. 조, 사, 그죠? 미, 그리고 접, 사. 요렇게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예요. 그런데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뭐 틀리나 가발까지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요런 조사도 있고 접사도 있고 어미도 있어요. 어미는 없나? 어쨌든 조사나 접사는 지금 떠오르네요. 어쨌든 형식 형태소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경구개음, 즈가 되는 것이 구개음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두 가지 예를 지금 밑에 나오는 두 가지, 많으면 한 세 가지 정도? 네, 예를 그냥 외워버리면 구개음화는 안 헷갈려요. 자, 구디. 원래는 구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뒤에 있는 이가 접산대. 네.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틀리니까 바로 모음 이가 왔죠? 그죠? 디귿디에. 그럼 연음시켜버리면 원래 구디 이렇게 발음 나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 난다고요? 구시. 그죠? 네. 가티 이렇게 발음 나야 되는데 같이. 자, 지금 아직 축약을 안 했는데 닷히다 같이 지금 이번에는 형식 형태소가 이가 아니고 히예요. 하지만 히읗부터 왔을 때는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되어서 먼저 바티다라고 먼저 바뀌어주고요.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치다로 발음이 돼요. 이 경우에도 우리는 구개음화, 축약과 구개음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순서대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축약입니다. 축약, 아까 쌤이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축약은 두 놈이 만나서 둘 다 다이가 되고 새로운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자음 축약. 자, 마찬가지예요. 그드브즈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 그래서 크트프츠가 되는 거예요. 예, 거센소리 대기라고도 합니다. 거센소리 대기.
또는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음화가 아니라 격음화.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그러고요.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고 그래요. 격한 소리, 그죠? 예, 격음화. 어쨌든 자음축약이에요. 예를 볼까요? 국, 화, 잡, 혀, 닷, 고라고 돼 있네요. 발음은 그, 흐가 만나서 그도 없어지고 흐도 없어지고 크가 됐어요. 국화. 이해되나요? 자, 여기에 그 있어요? 없죠? 흐 있어요? 없죠? 네, 이런 게 축약이에요. 됐나요? 잡혀는 브하고 흐가 만났죠? 근데 잡혀, 프가 됐어요. 자, 여기에 브 있어요? 없죠? 흐 있어요? 없죠? 프만 있네요. 이런 게 축약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흐부터 먼저 왔네요. 다코는. 그죠? 흐하고 그가 만나서 크가 됐어요. 그죠? 마찬가지. 네. 여기에 흐 있어요? 없죠? 그 있어요? 없죠? 크만 있어요. 이런 게 축약입니다. 자, 모음 축약 가볼게요. 모음 축약. 자, 모음 축약은 이 하고 오, 우가 다른 모음과 만나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달리어, 두었다. 얘들 한번 축약을 해보면 이건 발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표기의 얘기예요. 달리다의 달리까지가 어간이죠. 그죠? 두다의 두까지가 어간이에요. 그죠? 두다의 두까지가 어간이에요. 활용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려. 됐죠? 뒀다. 자, 달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 리을까지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하고 자, 여기 이 동그라미는 틀리라고 했어요. 가발이라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하고 어가 만났죠? 그랬더니 달려 여가 됐어요. 됐죠? 얘들 둘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죽었죠? 축약입니다. 자, 두었다도 가볼게요. 디귿은 똑같죠? 그러면 우에 자, 엇을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가발이라고 했어요. 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하고 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뒀다라는 워가 됐어요. 샘. 여기는 우하고 어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위에 있는 우하고 어는 의문이 하나 해서 의문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자, 워는 의문이 몇 개예요?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한 개죠. 그죠? 워에는 우가 있고 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할까요? 철수야? 영미야? 어쨌든. 자, 영미라고 해볼게요. 영미가 핫하니까. 영미가 있어요. 영미. 영미가 있어요. 예, 영미가 있는데, 영미는 영미 아빠랑도 닮았죠? 영미는 영미 엄마랑도 닮았어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미를 만났어요. 영미를 만났을 때 영미 아빠랑 엄마도 있나요? 없죠. 영미는 영미 아빠도 닮았고 영미는 영미 엄마도 닮았지만 우리가 영미를 만나면 영미를 만난 거지 영미 아빠나 엄마를 만난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자, 원은 우도 닮았고 어도 닮았지만 우나 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은 독립된 하나의 의문이에요. 영미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 개인이듯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랑 아가 만나면 와가 돼요. 이것도 축약이에요. 그러면 오랑 아는 없어지고 와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와에는 오가 있고 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어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sorry.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자음 축약과 달리 모음 축약에서는 선생님이 얘들을 보면 뭐가 없죠? 발음 기호가 없어요. 표기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활용될 때 표기에 반영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표기에 반영된 거예요. 표기에 반영된 거예요. 아예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글씨로 쓸 때. 위에 거랑 달라요. 위에 거는 발음상 이야기고 요거는 표기상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이건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은 아까 전에 축약이랑 헷갈릴 수 있다고 했어요. 탈락은 하나가 살아남아요. 탈락은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됐나요? 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으 탈락, 하나 어 탈락. 다 볼게요. 자, 날는 이라고 되어, 자, 날이라는 어간에 는이라는 어미가 붙을 때, 이거 나르는 이러면 안 돼요. 나르는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르는 뭐 슈퍼맨 아니에요. 나는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리을이 없어졌네요. 그죠? 리을이랑 니은이 맞는데, 유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을이 탈락해요. 이렇게 활용할 때는. 됐나요? 네. 다도 마찬가지죠. 활용할 때 지금 뭐 활용할 때뿐만 아니라 히읗이 뒤에 틀리를 만나면 없어져요. 형식 형태에서 틀리를 만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아 됐죠? 쓰어라는 으랑 어가 만났죠? 근데 여기는 어만 남았어요. 그래서 으 탈락 됐죠? 가아서 아랑 여기 또 아를 만났어요. 근데 아가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죠? 뭐가 사라졌을까요? 네, 앞에 게 사라져요, 보통. 네, 앞에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네, 이해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히읗 탈락 다아의 경우에는 발음에만 반영됐죠? 쓸 때는 다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탈락들은 표기에 반영됐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히읗 탈락은 히읗 탈락은 활용되는 경우 말고도 탈락이 돼요. 활용되는 경우가 말고 아니라도 히읗은 뒤에 틀니를 만나면 탈락이 돼요. 근데 위에 리을 탈락이나 으 탈락, 아웃 탈락은 네, 활용될 때 특정 경우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활용될 때 탈락된 거는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별표 칠게요. 이 부분이 한때 문제로 참 많이 나왔고요. 따라서 내신에도 한동안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겹받침의 발음. 아까 받침 발음 우리 공부했죠?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자, 겹받침의 발음은 자, 말일 때, 아까 이야기했죠? 말의 끝일 때, 자음 앞일 때, 뒤에 도 뭐 이런 거 올 때, 실질 형태소 뭐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인 모음 앞일 때, 그다음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인 모음 앞일 때. 됐나요? 모음 앞이라는 거는 뒤에 틀니가 온다는 거예요. 가발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말일 때, 넉. 자음 앞일 때, 넉도. 실질 형태소인 모음 앞일 때. 쌤 이거 찾는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넉올림. 자, 이거는 진도식 낀굿 중에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어요. 네, 형식 형태소인 모음 앞일 때. 넉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자, 위에 세 개는 넉. 받침이 지금 원래 2개 있었죠? 근데 하나만 살아남죠? 탈락입니다. 자, 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넉도. 마찬가지죠. 기억 시옷이죠. 네, 이거를 이상하게 준말로 읽지 마세요. 어쨌든 뻘소리였어요. 자, 여러분들, 넉도 기억 시옷이었죠. 근데 기억, 넉도, 그죠? 너골림 기억 시옷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억만 살아남고 기억이 요 어디로? 예, 틀리 가발 있는 곳으로 연음이 됐죠? 연음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넉도 너골림에서는 시옷이 탈락했다는 거예요. 됐나요? 말일 때, 자음 앞일 때, 실질 형태소인 모음 앞일 때. 이걸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하나만 기억할게요. 형식 형태소인 모음 앞에 서는 둘 다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사는데 자, 겹받침일 때 요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 된 소리가 돼요. 그래서 넉시 어쨌든 시옷이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다음에 앞에 기억이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그드브스즈는 끄뜨브스즈가 되겠죠. 그래서 경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됐나요?
어쨌든 둘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놈만 뭐다? 요거 세 놈만 자음군 단순화. 예,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됐죠? 요거는 연음된 후에, 넋이는 연음된 후에 교체가 된 거예요. 된 소리로요. 된 소리로요.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됐죠? 가볼게요. 자, 자음군 단순화. 자, 이거 보통 표로 주는데요. 안 주고 문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외웁시다. 10항 10이랑 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을 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자음군 단순화. 자, 우리는 11항부터 공부하고 외웁시다. 아시겠죠? 네. 왜냐? 겹받침 중에서 세 놈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11항에 해당하는 거는 다 리을로 시작하고요. 리을, 그, 무, 프예요. 그렇죠? 리을, 그, 무, 프, 리을, 그, 무, 프, 리을, 그, 무, 프, 리을, 그, 무, 프예요. 리을, 그, 무, 프. 얘는 오른쪽 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리을 기억은 기억, 리을 미음은 미음, 리을 피읍은 피읍인데 피읍은 받침 소리로 갈 수 없죠?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리을이 탈락하고 남아있는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가 일어나요. 끝소리 규칙까지 하면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계속 가볼게요. 예를 한번 볼까요? 예. 막다. 리을 기억이죠? 그러면 오른쪽 거 기억이 되는 거예요. 3. 오른쪽 거 미음이 되는 거예요. 읍다. 오른쪽 거 피읍이 되는 거예요. 쌤, 근데 여기 피읍 받침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왜 쌤이 애니메이션 만든 줄 알았는데 안 만들었네요. 비읍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됐죠? 쌤 지워버렸구나. 똑같은 줄 알고. 미안해요. 어쨌든 읍다는 결국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어쨌든 표준발음법 11항. 네, 오른쪽 게 발음이 된다. 기억을 할게요. 10항은요, 그러면? 자, 왼쪽 게 발음이에요. 나머지 것들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저거를 기억, 시온, 니은질 외울 필요 없어요. 리을, 자, 요것만 해보세요. 11항에 요 3개만 해보세요. 그게 훨씬 쉽죠? 그죠? 저 11항의 3개는 오른쪽 것이 발음이고요. 나머지 거는 얘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나머지 거는 왼쪽이 발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 시옷은 기억, 니은, 지읒은 니은,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은 리을, 비읍, 시옷은 비읍.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볼까요? 자, 넉. 그죠? 기억, 시옷은 기억. 앉다. 니은, 지읒은 니은. 여덜. 리을, 비읍은 리을. 외골. 리을, 시옷도 리을. 할다. 리을, 티읒. 핫다 아니에요. 할다. 리을. 없다. 비읍. 됐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빠른가? 자, 잘 따라오세요. 중간에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추고 이해하고 그 다음 항상 넘어가세요. 단. 요놈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겠죠?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자, 어감 받침이에요. 어감 받침. 리을 기억은 원래 오른쪽 거 발음이죠? 그죠? 근데 어감 받침 리을 기억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뒤에 기억이 오면 리을로 발음되는 거예요. 왼쪽이 선택되는 거예요. 뒤에 기억이 오면 어떤 경우냐? 이건 예를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막다 같은 경우는 어간이 막이죠. 막. 그러면 리을 기억 받침이죠. 어간이 막 리을 기억 받침이에요. 어간이. 그죠? 그래서 요 단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뒤에 기억이 오지 않고 다는 디귿이 왔죠. 그때는 오른쪽 게 선택이 돼요. 막다. 지도 뒤에 기억이 아니죠. 지읒이죠. 그래서 오른쪽 게 선택이 돼요. 막지. 이거 은근히 혼자서 발음해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규칙 자체를 기억을 하시고 외워야 돼요. 이 규칙 자체를. 자, 하지만 자, 막에
개가 붙었을 때 뒤에 뭐가 왔죠? 네, 기억이 왔죠. 그죠? 이렇게 기억이 왔을 때는 네, 맑게 네, 왼쪽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기억이 왔을 때는 맑게 왼쪽 게 선택이 됩니다. 됐나요? 자, 10항의 예외를 한번 볼게요. 아, 미안해요. 10이랑 예외가 설명이 덜 끝났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쌤이 저번에 모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게 어감받침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엉뚱하게 문제 내신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쌤이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내주는 거예요. 꼬꼬댁 닭 있죠, 닭, 치킨. 네, 닭은 달근 어간이 아니에요. 그죠? 명사죠? 어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조건 오른쪽 거 선택되는 거예요. 닭과 됐죠? 왜 적다 말았나? 왜 이렇지? 자, 닭과 죄송해요. 지금 쌤이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네요. 쏘리해요. 자, 닭과 어간이면 달과라고 해야 되죠? 그죠? 어간이면 달과라고 해야 돼요. 왜? 뒤에 과가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죠? 뒤에 과가 기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달과라고 하는 게 어간일 경우에 맞는데 이건 어간이 아니니까 그냥 요 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닭과예요. 닭과. 이거를 모 학교에서 몇 년 전에 달과라고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계세요. 실수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표준 발음법을 들고 가셔서 선생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선생님, 요거는 어감 받침이 아닌데 그냥 기억으로 발음 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제자 아이고 예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왼쪽 10항을 가볼게요. 10항에도 예외가 있어요. 잘은 안 나오는데 네, 보기로 나왔을 경우에는 나올 거예요. 가볼게요. 자, 밥다. 밥다는 리을 비읍이지만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발다가 아니에요. 비읍 밥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밥다, 밥고, 밥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밥다, 밥지, 밥고 됐나요? 자,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합성어 넙둥글다, 파생어 넙죽하다. 요놈들도 리을 비읍 받침이 있지만 뒤에 둥글다, 뒤에 죽하다라는 네, 둥글다라는 단어, 그 다음 죽하다라는 접사가 와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었을 때 됐죠? 이때는 널뚱글다가 아니라 넙둥글다, 넙죽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왼쪽 거 요 놈은 보통은 보기로 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내신의 경우에는 외우게 만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보고 써보세요, 그냥. 그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오른쪽, 나머지는 왼쪽. 그죠? 나머지는 왼쪽. 근데 valve, 네, valve는 밥, 그죠? 넓 둥글다는 넙, 그죠? 오른쪽 거죠? 네, 넓죽하다 또 넙,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쌤이 지금 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드디어 첨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만 설명할게요. 원래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국어 국문과를 간다든지 네, 혹은 간혹 어떤 교과서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니은 첨가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많이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일 때 합성어, 네,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 실질 형태소 플러스 실질 형태소, 합성어 명서, 명사일 때만 사이소리 현상이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합성 명사일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러고 합성어, 파생어, 구를 통틀어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를 그냥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최근 학교 교과서들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을 쌤이 확인을 해보려고 참고서를 몇 개를 뒤져봤는데 사이소리 현상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설명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사이소리 현상만 설명하기로 했어요. 둘 다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이소리 현상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에 쌤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안해서 니은 첨가의 내용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을 그냥 다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합성 명사여야 돼요. 합성 명사. 아까 얘기했죠? 합성어인 명사. 근데 밑에 나중에 예를 든 것들 중에서 합성 명사가 아닌 것들이 만약에 나오는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그냥 니은 첨가인데 여기 넣어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친구는 우리 자동원에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보통 생각 안 하겠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안마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뭔지는 우리 의문 첫 시간에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대를 울리는 소리. 모음들. 좀 울리는 게 느껴지나요? 네. 모음 첫 소리. 비음들. 응, 을, 은. 이런 것들. 그죠? 네. 유음, 을.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소리가 울림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음, 비음, 유음. 이 앞말의 끝소리. 앞말이라는 거는 합성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의 어근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실질 형태소. 됐죠?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게 합성어다. 만약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앞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따질 때는 앞단어와 뒷단어, 앞말과 뒷말을 먼저 구분하는 거를 반드시 거쳐줘야 돼요. 앞말과 뒷말을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래서 뒷말 첫 소리가 그드브스즈일 때, 끝드브스즈가 될 때 이걸 경음하라고 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어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글자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스구 뭐 옛날엔 그렇게 발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어에서는 모조리 다 이렇게 됐죠. 현대어에서는 요 놈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도 의문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네. 자, 무슨 말이냐? 자, 고어에서 중세국어에서 네. 원래 그냥 요게 있었는데 요 시옷이 첨가되면 스구가 됐겠죠? 근데 이게 현대어에서는 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이 나고 뒷말이 그드브스즈가 왔을 때 울림소리 사이에 그드브스즈가 왔을 때 된소리로 바뀌는 거는 그가 끄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그가 끄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세국어 스 같은 놈이 붙어서 현대국어 끄가 되었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 첨가된 거죠. 실제로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첨가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경음하에 넣지 않고 어떤 예들이 있느냐 가볼게요. 자, 초하고 불 합성어죠. 합성어일 때만 말하는 거예요. 합성어일 때. 그러면 촛불로 발음이 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브가 뿌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브 앞에 중세국어의 시옷, 스가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 비읍이 뿌가 됐다. 뭐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그런 원리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이걸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앞에 자 울림소리 모음이었어요. 앞에 모음 초가 왔죠? 뒤에 브가 왔어요. 그래서 브가 뭐가 됐죠? 뿌가 됐어요. 됐나요? 네, 이 경우에 사이소리 첨가예요. 첨가. 이거는 교체가 아닙니다. 자, 앞에 울림소리 비음인 미음이 왔죠? 뒤에 그가 왔어요. 그랬더니 끄가 됐네요. 첨가입니다. 사이소리. 됐나요? 앞에 울림소리 리을이 왔네요. 뒤에 그가 끄가 됐네요. 첨가입니다. 사이소리 현상. 됐나요?
원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거는 시옷 비읍, 두 번째 것도 뭐 시옷 기역 정도 되겠죠? 세 번째 것도 시옷 기역 정도 될 거예요. 요렇게 의문이 하나 첨가된 것이 된소리로 현대국어에 바뀌었다라는 원리가 있지만 굳이 그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앞에가 자 울림소리죠. 여러분들 의문 변동에서는 글자 대 글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초하고 불이 만났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의문 단위로 보는 거예요. 자음 모음 단위. 그러면 초 플러스 불은 오에 비읍이 만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밤길은 미음의 기역이 만났다. 길가는 리을의 기역이 만났다.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울림소리에 그드브스즈가 만났는데 끄뜨브스즈가 됐어요. 됐죠? 네. 요거와 요거는 별도의 어근, 단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별도의 어근인 명사일 때, 합성 명사일 때만 되는 거예요. 아까 갈등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갈등은 합성 명사가 아니죠. 합성어가 아니에요. 갈등은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에요. 헷갈릴까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앞말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났다라는 말은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받침이 없고 뒤에 니은, 미음이 올 때. 그때 앞말 끝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가 붙은 게 아니라 니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앞에 표기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빈출입니다. 왜냐? 이거 니은 첨가라고 함정을 파서 문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니은 첨가예요. 니은 첨가. 왜냐? 아래에 니가 붙었어요. 아래에 니가 붙었다고요? 뭐가 붙었다고요? 아래에 니가 붙었어요. 아래에 니가 붙었는데 나머지 아래에 니는 그대로 다 있고 뭐만? 니은만 첨가됐죠? 네, 니은 첨가예요.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모음이 붙었어요. 앞에 이고 됐죠? 앞말은 이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잇몸 니은이 첨가됐어요. 됐나요? 됐죠? 네. 세 번째 거 갈게요. 이번에는요. 네, 모음 앞말이 모음 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으로 끝나고 뒷말 첫 소리가 이번에는 네, 가발에 틀리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 자, 나무의 잎 그러면 앞말은 우로 끝났고 뒷말은 이로 시작했죠? 그랬더니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됐죠? 맞습니까? 자, 요게 나중에 언급할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할게요. 꼭 기억할게요.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로 잘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자, 요걸 쌤이 살짝 끼워넣은 합하고의 니은 첨가 인데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은 이 또는 이야 여여 유 반모음 y가 붙은, 여기 반모음 y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반모음 j라고 배웠죠. 같은 거예요. 어쨌든 반모음 y가 오는 경우, 이거 지금 그냥 그 어문 규정에 이렇게 있어서 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쨌든 이야 여여 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뒷말이 이야 여 요 유, 물론 예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어쨌든 이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되는데, 자, 집안, 일, 물,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요. 집안, 일, 뭐예요? 니은이 첨가됐죠? 앞에 받침 있고 뒤에 이로 시작하니까, 그죠? 네. 그 다음 앞에 받침 있고 뒤에 야로 시작하니까 쌤 이건 왜 물약이에요? 중간 단위가 있죠?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물에 니은이 첨가돼서 약이 먼저 돼요. 됐죠? 물에 약이 되고, 그리고
리을이랑 니은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아유, 똑똑해. 네. 유마가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 첨가 플러스 유마가 일어나서 물약이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물약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약, 물약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보자마자 X 치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쌤. 근데 이것도 니은 첨가, 이것도 니은 첨가인데 뭐가 달라요? 니은이 어디 첨가되느냐가 다르죠? 자,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통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지금 붙여놨어요, 쌤이. 자, 위에 거는 어디에 붙었죠? 니은이 받침에 붙었죠? 됐나요? 밑에 거는 니은이 어디 붙었죠? 뒷말 첫소리에 붙었어요. 됐나요? 왜? 앞에 이미 받침이 있으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여러 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찾아오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치 빠른 친구는 설명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뭐가 끝이 나지 않았느냐? 자, 초 플러스 불이 있잖아요. 촛불로 발음이 나요. 그죠? 근데 우리 글씨를 초불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어떻게 쓰죠? 네, 저기는 앞에 시옷을 쓸 자리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요놈들 설명할 때 시옷 비읍이 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죠? 맞아요. 시옷 비읍이 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옷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났으면 받침이 없으면 됐죠?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는데 시옷 쓸 자리가 있으면 시옷 받침을 쓸 자리가 있으면 네, 지금처럼 왜 자꾸 그냥 넘어가지? 예, 시옷을 쓸 자리가 있으면 지금처럼 네, 사이시옷을 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초불이라 적지 않고 촛불이라 적겠죠. 밤길은 시옷 적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길가도 시옷 적을 데가 없죠? 놔둬요. 하지만 아랫니는 아랫니 시옷 적을 데가 있죠. 이 몸도 잇몸 시옷 적을 데가 있죠. 나무 잎도 나뭇잎 시옷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시옷을 적어줘요. 이때 적는 이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그래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시옷 적을 때가 있으면 적는 시옷이 사이시옷이에요.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이 일어났을 때 위에 촛불 같은 경우는 저 시옷을 발음을 해줘도 돼요. 저 시옷을 발음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돼요.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돼요. 그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됐나요? 네, 교체가 되고 네, 비읍이 뿌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요 사이시옷은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한자어끼리 합성어가 되어 있을 때는요. 사이시옷 쓰지 않아요. 한자어끼리 아시겠죠? 한자어끼리만. 네. 근데 예외적으로 한자어인데도 사이시옷을 쓰는 6개가 있어요. 이거 외우게 시키는 학교 잘 없는데 굉장히 깐깐한 학교에서는 외우게 시킬 수도 있어요. 본인 학교가 학교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시킨 경우에만 이걸 외웁니다. 아닌 경우에는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 공무원을 하고 싶다거나 네, 혹은 국어능력 인증시험을 치고 싶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뭐 지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6개가 있어요. 뭐냐? 네. 곳간, 찻간, 택간, 숫자, 횟수, 세빵. 이거 어문 규정에 나온 순서대로 안 적었어요. 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쌤이 적은 거예요. 간 시리즈가 3개 있어요. 곳간, 찻간, 택간. 그 다음 수 시리즈가 2개가 있어요. 숫자, 횟수, 그리고 세빵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6개. 간 시리즈 3개, 곡간, 찻간, 택간. 수 시리즈 2개, 숫자, 횟수, 그리고 세빵.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은 외워야 할 게 많고 재밌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다음 시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한 후에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외우세요.